네, 이성만 의원입니다. 우리 참고인 여러분들 어떤 수시간 동안 기다리시면서 애써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김담주 변호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영업 제한된 행정 명령에 따른 손실이 손실 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는 판례가 시혜적인 입법 조치다 이렇게 좀 대비되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민병도 의원께서 이 시혜적인 입법 조치라고 하는 것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해당되는 것이 다르다. 즉 우리가 지금 행정명령, 우리 집합금지라든지 이런 코로나에 따른 행정명령은 충분히 수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네.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은 이게 계속 변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 손실보상 관련돼서 위헌 지금 헌법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그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예, 그 판례와 알겠습니다. 다른 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 전염병은 가축 사육을 하면서 당연히 그 업에 내재되어 있는 업에 들어있는 위험이 발현된 거고요. 그렇죠. 지금 노래방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영업은 코로나가 예상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병덕 의원의 논고에 동의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우리 한종미 우리 본부장님은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결정리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나와 있는 것은 특정한 조문을 대상으로 해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료에 같이 넣어드렸던 부분은 헌법에서 이제 재산권을 인정을 할 때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공익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보상금으로 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달리 적용되는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말씀하시는 게 네. 입법적인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서 네. 손실 보상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 예, 손실 보상이라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실제 적용할 때는 사실상 이 피해 지원하고 유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판단만 말씀하신 거네요, 그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 최초로 교수님이 가셨지만 제가 개인적인 질문에는 충분히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이번에 법을 제정해서 손실 보상에 대한 걸 논의하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이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만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앞서서 여러 번에 지원을 했잖아요. 세 번에 걸쳐서. 근데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 가지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시혜적인 입법 조치가 됐든 손실 보상이 됐든 좀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더 좀 정확하게 지원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다룰 수 있는 것은 입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는 결국 소금이냐 아니냐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복잡할 게 없는 것이 복잡하게 될 것 같으면 입법의 과정에서 정확하게 명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동의하십니까? 우리 두 분, 우리 실장님, 우리 예산실장님 두 분 동의하셔요? 제가 말하는 논거에? 네, 입법의 과정에서 구체화되고 논의될 수 있다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네. 예, 우리 실장님도.
네, 입법 과정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입법적으로 결정하면 그때는 과거 소급이 어렵고 행정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렇지만 입법적인 의사결정 사안이긴 하지만요, 위원님. 입법적인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하실 때 행정부가 보기에는 그런 방향으로 입법이 되면은 실제로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아니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있을 수 그런 있다는 의견에 말씀을 대해서 드리는 논의하면 입법적인 형태를 통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게 되도록 서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기지원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단순 지원금으로 볼 거냐 아니면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는 바라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입법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김남주 변호사님. 네, 그렇게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결국 기지역 지원금의 문제도 정책 판단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손실 추정액이 얼마다 주셨는데 지금 영업이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매출액으로 추정을 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추정한 것도 근본적으로 매출 감소율을 먼저 빼놓고 매출 감소분을 빼놓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의 감소분, 고정비용의 부분을 빼낸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추정 방식은 똑같고요. 다만 이 산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 인정률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과정이 어차피 고정비가 일정하다고 보면 매출이 감소하는 거나 영업비용이 감소하는 거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만 보면. 네, 그런 측면이 다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전체 손실 부분에 영업 손실 부분에 80%를 인정할 것이 70%를 인정할지와 매출의 감소분에 80%를 인정할 70%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좀 조지원 실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만약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뽑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건 추산할 수 있으시죠? 네, 추산이 가능합니다. 예, 좀 빠르시는데